여러분, 바닥 경제, 특히 밑바닥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일단 자영업자들만 하더라도 거의 매출이 90%까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벌써 말 다 한 거죠. 예, 여기에다가 직장인들까지 이제 정리해고돼서 속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농민들은 또 어때요? 급식업체에 납품을 못하니까 신선하고 진짜 건강에 좋은 그런 농산물들을 지금 갈아엎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밑바닥부터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제가 몇 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자영업자가 얼마나 어려울지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이거는 이미 말이 지나갔고요. IMF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 심지어는요. 6.25 전쟁 이후 가장 힘들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6.25 전쟁을 안 겪어봤으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은 못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면 조금은 짐작하고 남은 믿습니다. 일단 쌀밥을 그렇게 많이 못 먹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지금 쌀밥을 못 먹는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때만큼 어려웠다 이거는 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생활 수준이 높아졌지만 갑자기 이게 추락을 해버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예. 중소기업이요. 중소기업 지금 만만치 않아요. 당장 항공업 쪽의 중소기업 그전에도 이미 공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웠지만 항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조업을 하는 협력사들 많잖아요. 여기가 정리해고 중입니다. 어떤 곳은요. 직원의 90%를 지금 무급휴직 보낸다고 할 정도예요. 여기에 계약직 또 비정규직 여기는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제의 약한 고리 코로나19 때문에 약해진 고리가 하나씩 하나씩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는 월세를 못 내서 폐업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제품을 못 팔아서 무너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대기업도 지금 점점 위기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문제는 당장 대책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당장 어떤 대책을 내놔도 이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영업자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중견기업도 그렇고 말입니다.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대책이라는 것은 결국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경제가 돌아가야지 자영업자도 다시 경기가 좋아지고 정리해고됐던 사람들도 다시 복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사람을 뽑고 생산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이제는 무급휴직에서요. 정리해고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근데 이런 데이터가 정부에서 안 나오니까 알 수는 없는데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 이게 노동시민단체인데 제가 시민단체 얘는 잘 안 드는데 여기에 보면 제보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3,410건의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중에 39.3% 1,219건이 코로나 관련 제보입니다. 코로나 관련 제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무급휴가 39.6%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해고나 권고사직 이게 17.6%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차 강요 13.9%입니다. 이게 코로나 관련 제보 중에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인력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보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요, 시간이 갈수록 권고나 해고에 대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대한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3월 셋째 주에 8.5%가 해고나 권고사직 제보였거든요. 그런데 3월 마지막 주에는요 27%까지 올라갔습니다. 27%까지. 결국은 지금 회사들이 무급 휴직이나 휴업이나 이렇게 가다가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이제 직원을 자르고 있는, 직원을 그만두게 하는 그런 사태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보 중에는 물론 지금 가장 어려운 것들이에요. 항공, 이게 대면으로 하는 곳 있잖아요. 대면으로. 항공이 지금 제일 어려우니까요. 그 다음에 여행, 학원,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가 가장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3월 말을 접어들고 4월로 접어들면서 3월 말이 지나 4월로 접어들면서는요. 이게 전 산업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요. 전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항공이나 여행이나 면세점이나 호텔이나 이렇게 제보 전화가 많다가 이제는 서비스업 전 산업으로 제조업까지 계속 확대되는 그런 추세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자영업자요? 자영업자는 폐업이 지금 속출하고 있고요. 집단 폐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폐업들이 확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서울시에서만요. 음식점, 카페, 편의점 이게 식품위생점포라고 하거든. 식품위생점포. 식품위생점포가 1,600곳 이상이 폐업했습니다. 1,600곳 이상이. 이거 지금 식품위생업 점포만 말한 거예요. 여기에는 여행이라든가 미용이라든가 또 패션이라든가 이런 건 포함도 안 시켰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9% 증가한 겁니다. 9%. 작년에도 계속 폐업이 많았잖아요. 근데 또 증가한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영등포 시장 이러면요. 여러분 영등포 시장에 가게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시장에는 이미 터줏대감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고요. 가게를 절대 안 내놔요. 나름대로 그 가게들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단골 손님이 있기 때문에 가게가 절대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요. 아이고 폐업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임대라는 팻말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임대라는 팻말이. 자영업자가 그만큼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반증이요. 여기에다가요. 이제 산업의 변방이라고 하나요? 그 비정규직 여기는요. 처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더 커지면서 항공사나 관광이나 호텔이나 면세점에서 시작됐던 것이 이제는요.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처음에는 무급휴직으로 갔다가 이제는 권고사직으로 혹은 정리해고로 가는 게 지금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한항공의 지상조업 협력사들 여기요.
음식업 케이터링 업체 같은 경우는요. 권고사직이 2,000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권고사직을 하느냐? 이게 자발적으로 나가게 되면요. 예, 실업수당을 못 받습니다. 권고수당, 그러니까 해고가 돼야 됩니다. 해고가 돼야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나 해고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회사들도 요즘 현금이 거의 바닥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도요. 옛날에 노조 같으면 정리해고 나온다, 권고사직 나온다 이러면 진짜 쌍수를 들어서 반대했습니다. 쌍수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권고사직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게 보이지요. 문제는 이 산업의 변방에서요. 이제는 중심부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대한항공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전 직원에 대해서 무급은 아니죠. 휴직. 휴업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전 직원의 70%가 휴업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휴업의 규모는 13,0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13,000명. 이게 이제 산업의 변방에서 산업의 중심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요. 항공업만 지금은 이런데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고 5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게 점점 확대돼 나갈 겁니다. 당장 지금 가장 어렵다고 하는 데가 정유사들입니다. 정유사들.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곳도 있잖아요. 유가가 폭락한 데다가 소비까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줄어들어서 원유를 정제할 때마다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당장 뭐 명예퇴직을 받고 있지만 점점 더 가서 현금이 떨어진다고 하면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죠. 자동차요? 저는 자동차도 지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예. 유럽만 하더라도 시장 판매가 30% 줄어들었고요. 미국은 거의 6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수출을 못해서 공장을 셧다운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미 경차를 생산하는 동이오토 같은 경우는요. 셧다운을 했습니다. 수출 부진 때문에. 유럽에서 안 팔리니까. 동이오토는 경차를 생산하는 모닝이나 레일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주로 유럽에다 한 70% 이상 수출해요. 근데 유럽에서 안 팔리니까 결국은 공장을 셧다운 시키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지고 오기도 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완전 바닥이라고 하는 농민들도 지금 크게 상심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개학을 안 하니까 급식업체들이 그야말로 개점 휴업이잖아요. 매출 영원입니다. 매출 영원. 이 급식업체에 농민들이 계속 납품을 해왔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업체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무너지기 일보 직전. 농민들은요. 납품 못하니까 이 신선채소라는 것은 바로바로 팔아야 되는데 아무리 착한 소비 운동을 해서 농민들을 팔아준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 식당에 들어가는 그 식자재 양이 엄청납니다. 착한 소비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애지중지 키웠던 이 농산물을 갈아엎고 있어요. 갈아엎고. 오죽했으면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겠습니까? 하회농가요? 아이고 꽃이 다 허드러졌습니다. 이게 2월 3월 이러면 하회농가에게는 완전한 대성수기입니다. 이 대성수기에 하회농가가 꽃을 못 팔았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꽃은
하우스 안에서 그냥 만개해버렸다는 거예요. 만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름이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예, 이처럼요. 농민, 그죠? 농가, 그 다음에 비정규직, 예, 여기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제 산업의 중심이라고 하는 대기업까지 지금 점점 전이가 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닥 경제는 완전히 밑바닥부터 무너지고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요원합니다. 어떤 방법이 통할지 아무도 지금 모르거든요. 돈을 무작정 투입해서 이게 통할 것 같으면 돈을 무작정 투입할 수도 있겠죠. 게다가 대한민국 원화는 이게 기축통화가 아니랍니다. 돈을 무작정 쏟아붓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요. 인플레이션 유발할 수 있어요. 물가 상승 말입니다. 그러다가 스태그플레이션에 걸리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만약에 걸리잖아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완전히 예, 방법이 없다고요. 백약이 무효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스태그플레이션은 무섭거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간다. 돈을 이렇게 마구 푼다. 이게 돈을 푸는 건 진짜 신중해. 돈을 풀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돈을 풀어야 돼요. 돈을 풀어야 되는데 조건이 딱 세 가지는 충족이 돼야 돼요. 조건이. 예. 그 돈을 풀었을 때 성장 전략이 있느냐. 예. 이거를 봐야 됩니다. 물론 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거, 자영업자 지원하는 거,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 이거는요 성장 전략이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취약계층은 언젠가는 그 지원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영업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영세 중소기업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푸는 거, 이건 성장 전략이 없는 퍼주기예요. 퍼주기는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외국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저는 이거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 부채 비율이 계속 넘어간다는 것은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에서는요. 외국인들한테 신뢰를 깨는 겁니다. 이 신뢰를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외국인들은요.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을 보고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25거래일째 계속 팔고 있어요. 이거 유심히 봐야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절대로 포퓰리즘은 안 됩니다. 인기 영합주의로 예, 무조건 푸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베네수엘라 됩니다. 그래서 정책 이반자들이 오롯이 경제를 생각해서 돈 푸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롯이 경제만 생각해서요. 지금은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지만이요. 차별 없이 돈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 지원금 안에는요. 성장 전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지금 바닥부터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돈 풀기는 맞지만 적재적소에 예,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돈은요. 기축통화 같으면 한정된 자원이 아니겠지만 뭐 찍어내면 되니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야지 지금 무너지고 있는 밑바닥 경제를 다시 한번 언젠가는 앞이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회복의 어떤 모멘텀을 계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